어젯밤 미국 증시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반도체 종목들이 우수수 무너졌거든. 그 중에서도 마이크론이 하루에 10% 넘게 폭락했어.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게 하나 있어. 마이크론은 바로 직전에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거든. 매출이 1년 만에 무려 4배로 뛰었어. 심지어 AI용 메모리는 내년 거까지 다 팔렸다고 했지. 상식대로면 주가가 올라야 정상이잖아. 근데 오히려 두 자릿수로 폭락했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많은 사람들이 반도체가 고점이다라고만 말해. 근데 그건 결과지. 진짜 이유가 아니야. 이 폭락의 방아쇠를 당긴 건 따로 있어. 놀랍게도 그건 반도체 회사가 아니야. 바로 SNS 회사 메타였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가진 그 메타 말이야. 메타가 무슨 말을 했길래 반도체가 무너졌을까? 오늘은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볼 거야.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메타의 발언이 왜 공포를 불렀는지,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끝까지 보면 뉴스에 안 흔들리는 눈이 생길 거야. 이건 추천이 아니라 흐름을 읽는 이야기야. 자, 그럼 하나씩 뜯어보자. 먼저 어젯밤 미국 시장부터 정리해보자. 겉으로 보면 지수는 크게 안 빠졌어. 나스닥은 1%가 채 안 되게 내렸고, 다우는 막판에 약세로 돌아섰을 뿐이야. S&P 500도 소폭 하락에 그쳤지. 그래서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별일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 지수는 버텼지만 반도체는 무너졌거든. 마이크론이 10% 넘게 빠졌고,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줄줄이 약세로 돌아섰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소위 SOX도 크게 흔들렸지. 즉 시장 전체가 아니라 반도체만 콕 집어 두들겨 맞은 거야. 이게 왜 중요할까? 그동안 미국 증시를 끌어올린 주인공이 반도체였거든. AI 열풍의 심장이 바로 반도체였으니까 그 심장이 흔들렸다는 건 예사 신호가 아니야. 특정 종목의 악재였다면 그 종목만 빠졌겠지. 근데 반도체가 다 같이 빠졌어. 이건 개별 종목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야. 뭔가 판 전체를 흔든 이유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 이유의 실마리가 바로 전날 나온 메타의 입에 있었어. 이제 그 발언 속으로 들어가 보자.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 그가 최근 회사의 AI 투자 계획을 밝혔어. 핵심은 자본 지출, 영어로 캐펙스라고 불러. 쉽게 말해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돈이야. 데이터 센터를 짓고 반도체를 사들이는 돈이지. 그 규모를 메타가 또 한 번 올려잡았어. 올해 전망을 최대 1,450억 달러 안팎까지 높였거든. 우리 돈으로 20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야. 그런데 시장이 주목한 건 금액만이 아니었어. 저커버그가 밝힌 이유가 진짜 핵심이었지. 그는 투자가 늘어난 이유로 부품 비용 상승을 꼽았어. 그 중에서도 콕 집어 말한 게 메모리 가격이야. 즉 메모리 값이 너무 올라서 AI 짓는 비용이 커졌다는 거지. 여기에 한술 더 떴어. 2028년까지 AI 인프라에 최소 6천억 달러를 쓰겠다고 했거든. 게다가 투자를 줄이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못 박았어. 언뜻 들으면 AI의 진심이다라는 자신감처럼 들려. 근데 시장은 이 말을 정반대로 받아들였어. 왜일까? 빅테크 스스로 AI가 점점 비싸진다고 인정한 셈이거든. 돈을 버는 쪽이 아니라 쓰는 쪽의 이야기였던 거야. 바로 이 지점에서 공포가 시작됐어. 자, 이제 마이크론으로 돌아와보자.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야. 저커버그가 비싸다고 한 그 메모리 말이야. 상식적으로는 메모리가 비싸지면 마이크론이 돈을 벌잖아. 실제로 마이크론 실적은 폭발적이었어. 지난 분기 매출이 약 414억 달러를 기록했거든. 1년 전 93억 달러에서 4배 넘게 뛴 거야. AI용 고성능 메모리, HBM도 내년 물량까지 완판이라고 했지. 이보다 좋은 실적을 상상하기도 어려워. 근데 주가는 왜 폭락했을까?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호재의 팔자라는 말이야. 영어로는 셀 더 뉴스라고 해. 좋은 소식이 나오는 바로 그 순간에 파는 걸 말해. 왜 그럴까? 이미 주가에 그 좋은 소식이 다 반영돼 있었기 때문이야. 마이크론 주가는 지난 1년 동안 무려 8배 넘게 올랐어. 830%가 넘는 상승이었지. 이 정도면 완벽한 미래를 미리 다 당겨온 가격이야. 앞으로 몇 년간 실수 없이 잘해야만 정당화되는 주가라는 거지. 이런 상태에선 아무리 좋은 실적도 기대만큼이면 실망이 돼. 시장은 이미 그 이상을 바라고 있었으니까. 여기에 저커버그의 비용 공포가 겹쳤어. 메모리 값이 오르는 게 마이크론은 호재지만 동시에 AI 전체 비용이 커진다는 경고이기도 했거든. 그래서 실적이라는 호재가 나온 순간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쏟아진 거야. 좋은 뉴스가 오히려 매도의 방아쇠가 된 거지. 이게 마이크론 폭락의 진짜 구조야.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자. 이번 공포의 본질은 사실 수익성이야. 지금 빅테크들은 AI에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어. 메타만 2028년까지 6천억 달러를 쓰겠다고 했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야. 다 합치면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돈이 AI로 흘러가. 문제는 여기서 나와. 이렇게 쏟아부은 돈을 언제 얼마나 벌어들일까? 이 질문에 아직 아무도 시원하게 답을 못해. AI가 미래라는 건 다들 동의해. 근데 수익은 아직 기대만큼 크게 보이지 않거든. 투자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비용이야. 반면 수익은 언제 올지 모르는 약속이지. 이 간극이 벌어질수록 시장은 불안해져. 게다가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는 시간이 지나면 낡아. 회계에서는 이걸 감가상각이라고 불러. 지금 산 값비싼 반도체가 몇 년 뒤엔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경고해. 지금의 AI 투자가 미래의 비용 폭탄이 될 수 있다고. 저커버그의 발언은 바로 이 불안에 불을 붙인 거야. 빅테크가 스스로 비용이 더 든다고 인정했으니까 시장은 곧바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 그럼 이 돈 언제 회수하지라고 말이야. 그리고 그 의심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이 AI 투자의 최전선에 있는 반도체였던 거지. 이게 바로 AI 비용 공포의 정체야. 거품이라고 단정할 순 없어. 하지만 공짜 성장은 끝났다는 신호인 건 분명해.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걸 짚어보자.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양면성이 있어. 먼저 좋은 면부터 보자. 저커버그가 말한 비싼 메모리, 그걸 만드는 대표 회사가 바로 삼성과 SK야. 메모리 값이 오른다는 건 이 둘에게 호재거든. 특히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인 HBM의 강자야. 삼성도 HBM에서 빠르게 따라붙고 있지.
AI 투자가 계속되는 한 이 수요는 살아있어. 그래서 장기적인 그림은 여전히 나쁘지 않아. 근데 문제는 단기야. 어젯밤처럼 미국 반도체가 무너지면 우리 삼성과 SK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 글로벌 반도체는 한 몸처럼 움직이거든. 미국이 팔면 한국도 파는 외국인이 많으니까. 게다가 두 종목 다 지난 1년간 많이 올랐어. 그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여지도 크지. 여기에 변수가 하나 더 있어. 바로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같은 국내 수급이야. 대형주의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시기거든. 그래서 삼성과 SK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큰 그림, 즉 장기 수요는 여전히 튼튼하다. 하지만 단기 주가는 미국의 공포에 같이 출렁인다. 이 둘을 분리해서 봐야 안 흔들려. 수요가 꺾인 게 아니라 심리가 흔들린 거니까. 펀더멘털과 주가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자. 그럼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가보자. 지금 이게 AI 거품의 붕괴일까? 아니면 건강한 조정일까? 솔직히 말하면 아무도 확실히 몰라. 그래서 양쪽 근거를 다 봐야 해. 먼저 거품이라고 보는 쪽의 이야기야. 이들은 지금 주가가 너무 높다고 봐. 마이크론이 1년에 8배 오른 게 대표적이지. 실적보다 기대가 훨씬 앞서갔다는 거야. 게다가 AI 수익 모델이 아직 불확실하다고 지적해. 돈은 쏟는데 버는 건 안 보인다는 거지. 과거 2000년 닷컴 버블과 비슷하다고도 말해. 그땐 인터넷은 진짜였지만 주가는 거품이었거든. 반대로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는 쪽도 있어. 이들은 지금의 AI는 닷컴과 다르다고 봐. 그때와 달리 지금 빅테크는 진짜 돈을 벌고 있거든. 메타도 구글도 실제 이익이 어마어마해. 반도체 수요도 실체가 분명하고 HBM이 완판된다는 건 진짜 수요가 있다는 증거니까. 그래서 이번 하락은 너무 빨리 오른 것에 대한 숨고르기라는 거야. 거품이 아니라 과열을 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지. 자, 그럼 우리는 어느 쪽을 믿어야 할까? 정답은 한쪽만 믿지 않는 것이야. 시장은 늘 두 얼굴을 함께 갖고 있거든. 장기 성장은 진짜다. 하지만 단기 주가는 과열될 수 있다. 이 둘은 동시에 참일 수 있어. 그래서 중요한 건 방향이 아니라 점검이야. 무엇을 보고 판단할지가 진짜 실력이지. 그럼 우리 개미들은 뭘 봐야 할까? 오늘 이야기를 4가지 체크 포인트로 정리해줄게. 첫째, 빅테크의 수익성을 봐. 투자만 늘리는지 그 돈으로 돈을 버는지 말이야. 캐펙스는 느는데 이익이 안 늘면 그게 위험 신호야. 둘째, 메모리 가격 사이클을 봐. 메모리는 원래 오르고 내리는 주기가 뚜렷한 업종이야. 지금은 오르는 국면이지만 영원하진 않아. 값이 꺾이는 신호가 나오는지 늘 확인해야 해. 셋째, 수급을 봐. 외국인이 파는지 연금이 받치는지. 결국 단기 주가는 돈의 흐름이 결정하니까. 넷째, 뉴스와 실제를 구분해. 오늘처럼 실적이 좋아도 팔릴 수 있어. 반대로 공포가 과하면 기회가 되기도 하지. 뉴스 한 줄이 아니라 그 뒤에 구조를 봐야 해.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자. 반도체가 무너진 진짜 이유는 실적이 아니었어. 빅테크 스스로 AI가 비싸진다고 인정한 순간 시장의 수익은 언제 나오냐고 되물은 거야. 그 의심이 가장 뜨거웠던 반도체를 먼저 때린 거지. 마이크론의 폭락도 삼성과 SK의 출렁임도 다 이 하나의 질문에서 나온 거야.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할 게 있어. AI라는 큰 흐름 자체가 꺾인 건 아니야. 비용이 커진 거지. 수요가 사라진 게 아니거든. 그러니 공포에 휩쓸려 다 던지지도 말고 반대로 폭락이라고 무작정 담지도 말자. 중요한 건 왜 움직였는지를 아는 거야. 이유를 아는 사람은 다음에 또 이런 날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 뉴스가 공포를 팔 때 우리는 구조를 보면 돼. 오늘 이 영상이 그 눈을 갖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시장은 앞으로도 이렇게 오르내리길 반복할 거야. 그때마다 오늘의 프레임을 떠올려봐. 수익성, 사이클, 수급, 그리고 뉴스와 실제. 이 4가지만 챙겨도 절반은 이기고 들어가는 거야. 나는 앞으로도 이렇게 복잡한 시장을 쉽게 풀어줄게. 어려운 뉴스 뒤에 숨은 진짜 이유를 말이야. 이런 깊은 분석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놓치기 싫은 흐름은 알림 설정까지 해두면 좋아. 우리 개미들 공부하는 만큼 강해지는 거야. 다 같이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가 되자. 우리 개미들 다 같이 부자 되자.